안녕하세요. 살아있으니까 기어를 쓴 조재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살아있으니까 기어에서 감정에 대해서 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얼굴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나오게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93쪽에 보면은 그럴만해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먼저 낭독해보면, 내가 불안하구나, 불안할 만해. 내가 슬프구나, 슬플 만해. 이제 이렇게 내 감정을 잘 받아주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쓴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슬프거나 막 화나거나 이런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막 울면 울지마 이러고, 막 화나면 애가 무슨 이렇게 짜증을 내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버릇이 돼서 참으면서 살았더니 감정 표출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되게 답답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깨달아가지고, 내가 불안할만 그러지 마, 이렇게 억압하지 말고 불안할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슬프면 뭐 그런 일로 슬퍼해 이러지 말고, 아 슬퍼할만 하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잘 받아주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대해 알게 된 거는 부분인데, 마음의 버릇이라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슬프거나 불안한 일이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습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버릇이 된 거고, 아무 일이 없어도 마음이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별 이유 없이 괜히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이제는 내가 그냥 마음이 습관이어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깨닫고서는 그냥,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그거 갖다가 이유 없이 그런 거라고 부정하진 않고, 내가 지금 이유 없지만 어릴 때부터 힘들었으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만 별로 그럴 일이 이제 없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힘들었던 건 과거 일이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고 기분 전환할 저만의 여러 몇 가지 방법들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음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게, 네. 네. 또 알게 된 게, 이렇게 피곤해 속는 날이라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꼭 심리적인 이유로 마음이 안 좋아지진 않고, 막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지치거나 배고프거나 졸릴 때도 되게 우울하고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한 거고 많이들 아는 일이겠지만, 또 어쩔 때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심리적인 이유로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그냥 좀 내가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게 뭘 먹거나 좀 쉬거나 자거나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럴 때도 심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또 깊은 우울이나 불안으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법을 제가 감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힘들거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감정 일기를 쓰거든요. 맨날 쓰는 건 아니고 그럴 때 쓰는데, 뭐 A4 용지에 쓰기도 하고 일기장에 쓰기도 하고 컴퓨터로 쓰기도 하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먼저 그런 게 일어난 날짜를 쓰고,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을 씁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독립출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쇄소에서 책 수량이 주문한 것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은 큰일이다. 이랬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을 쓰면 공포, 두려움, 불안입니다. 이 감정 단어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검색해보면 감정 단어들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감정을 썼으면 이 일의 원인을 써요. 제 일의 원인은 인쇄소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원인이 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소망이나 욕구는 무엇인가를 쓰면 책이 제 수량대로 나오는 것. 네, 책이 제 수량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쓴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행위, 선택, 아니면 이 일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를 쓰는데, 저는 인쇄소에 찾아가서 추가로 인쇄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렇게 행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쓴 대로 용기를 내서 인쇄소에 찾아가서 추가로 인쇄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막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불안해서 혼자서 걱정만 하다가 막 멘붕이 되거나 다른 일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냈었는데, 이렇게 감정일기 표를 써버릇하면서 그래도 쓰면서 이상하게 신기하게 마음이 좀 가라앉고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좀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씩 차분히 자기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좀 대처할 능력이 좀 생기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이런 감정일기표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날짜, 사건, 생각, 감정, 원인, 욕구, 행동, 선택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댓글로 밑에 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얘기했던 걸 갖다가 조금 정리하자면,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억압하거나 막 이런 감정 들면 안 돼, 이렇게 막 거부하지 말고 일단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행동들, 저 같은 경우는 뭘 먹는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호흡을 한다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일어난 감정을 먼저 인정해 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게 분석하거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면은 감정일기표를 갖다가 한번 작성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네, 저는 조지였습니다.